안녕하세요. 심시안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해하고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항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나열하거나 일반항으로 나타내거나 귀납적으로 정의하여 수열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열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열, 다음과 같은 수열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이 수열의 제5항은 무엇일까요? 딱 보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5라고 많이 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5만 될까요? 만약 이 수열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다면 제5항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플러스 5가 되어 29가 됩니다. 근데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 AN이 다음과 같다면 A5의 값이 어떤 값을 갖더라도 이 규칙을 만족시키는 상수 K의 값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모에 들어가는, 즉 제5항이 될 수 있는 값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런 한계가 있어요. 나열을 해서 나타낼 때에는. 그래서 나열해서 나타내는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그리고 일반항으로 정의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봐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고요.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이 바로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열을 이제 정의해서 나타낼 때 이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은 일반항으로 정의하는 방법과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정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정의하는 것을 왜 귀납적으로 정의한다 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주어진 관계식에,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에 n자리에 1부터 대입하게 되면 우리는 각 항의 값들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각 항의 값들을 얻어내서 여기서 우리는 일반항을 생각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각각의 값을 얻어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각각의 값들은 구체적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 원리인 일반항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 사실로부터 일반적 원리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바로 귀납이에요. 그래서 이 정의를 귀납적 정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로 피보나치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피보나치 수열을 보면 1, 1, 2, 3, 5,
18, 13, 21 이렇게 수들이 나열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여러분은 어떤 규칙이 보이나요? 앞에 두 개 항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된다라는 거 보이나요? 네, 그러면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정의하라고 그랬죠?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그럼 여기에서는 네, 첫째 항 1이다. 두 번째 항은 1이다. 그러니까 처음 두 개의 항의 값을 먼저 주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나타내 주면 되겠어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앞 두 개의 항의 값의 합은 그 다음 항의 값과 같다라고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여기서는 처음 두 개 항의 값을 주고 이웃하는 세 개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나타냈죠. 이렇게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에 뭐라고요? 네, 관계식으로 정의하는 것. 이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항 A, 공차 D인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알아보자 라고 하면요. 자, 우선 등차 수열이 뭐죠? 네,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입니다. 그 일정한 수가 바로 공차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어요. 첫째 항 나타내주고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 바로 그 일정한 수가 공차 D라고 했으므로 AN에다가 이 일정한 수 D를 더하면 그 다음번 항이 된다라는 거 나타낼 수 있으면 되겠죠. 네, 여기서 n의 값은 네, 자연수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항 A, 공차 D인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A1은 A,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N에서 A31을 구하시오. 제 31항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A1은 1이고, 첫째 항 1이고,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관계식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네, 등차 수열임을 알 수 있죠. 그럼 지금 주어진 이 관계식에 n자리에 1부터 2, 3, 4 이렇게 대입해서 31을 대입했을 때의 값을 찾아내도 되겠지만 31번째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면 이 수열이 등차 수열임을 이용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줍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구하죠? 네, 첫째 항 더하기 n-1 공차 3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공차 3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AN은 3n-2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31을 대입해서 91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임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서 원하는 항의 값을 바로 구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등비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해 보도록 하죠. 자, 첫째 항 A, 공비 R인 등비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해라 라고 하면요.
우선 일단 등비수열이 뭔지 한번 볼까요? 등비수열은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수열입니다. 여기에서 일정한 수, 곱하는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비라고 하죠. 그런데 이 공비 R이 0이면 두 번째 항부터 0, 0, 0, 0 이렇게 계속 되겠죠?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는 수열이 되죠. 그래서 보통 이 R은 0이 아닌 값으로 합니다. 그러면 첫째 항 A, 공비 R, 여기서 R은 0이 아닌 공비 R인 등비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해봐라 라고 하면 자, 첫째 항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요. 자, AN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라는 걸 나타내 줄 수 있으면 되겠어요. 여기서 n의 값은 자연수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첫째 항 A, R이 0이 아닌 공비 R인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A1은 A, AN 플러스 1은 RAN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N에서 제31항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첫째 항 주어졌고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보니 어떤 수열임을 알 수 있어요? 네, 지금 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것을 보니 어떤 수열임을 알 수 있냐면 등비수열임을 알 수 있어요. 네, 등비수열. 그러면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할 수 있어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 아래 n-1제곱이죠. 그럼 여기에 바로 31을 대입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31항은 2 곱하기 5의 30제곱이다 라고 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를 해봤는데요. 이 수열 이외에 귀납적으로 정의된 다른 수열들이 제시되는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여러분의 교육과정에서는 그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관계식을 보고 일반항을 찾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어요. 여러분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외에 다른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 제시되었을 때에는 네, 다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대입해서 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네, 일반항 구하는 문제 다루지 않아요. 전에 교육과정에서는 그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해서 그 점화식 유형별로 일반항들을 다 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교육과정에서는 그것들이 다 빠졌습니다. 따라서 일반항 구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는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어요. 자, 교과서 문제 1번입니다. 첫째 항 2,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n이다. 자, 여기 주어진 그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보면 등차 수열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죠. 그럼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등차, 등비 둘 다 아니면 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고요? 네, 대입해서 해결하자고요. 대입해서 해결합니다. 자, 여기서 네 번째 항을 구하래요. 그러면 그대로 합니다. 자, 첫 번째 항 2 주어졌고요. 두 번째 항은 여기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 보고 하면 돼요. 첫째 항 더하기 3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첫째 항이 2니까 2 플러스 3 해서 5가 되겠어요.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더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죠. 주어진 관계식 n자리에 2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5 플러스 6 이어서 11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찾으려는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 더하기 3 곱하기 3이 되겠고요. 그럼 11 플러스 9가 되어 20이 되겠죠. 그래서 찾는 값은 20이 되어요. 자, 어렵지 않죠? 네, 등차 수열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대입해서 해결하라고요. 교과서 예제 1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N에서 제10항을 구하시오. 자, 첫째 항 주어졌고요.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 주어졌어요. 네, 귀납적 정의로 주어졌죠. 자, 이 관계식을 보니 등차 수열인가요? 아니죠. 등비 수열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외의 수열이 수학적, 그러니까 귀납적 정의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고요? 네, 대입해서 해결하자고요. 네, 대입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 항은 1이에요. 자, 두 번째 항을 구하려면 주어진 관계식 n자리에 1 대입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a1 1 플러스 1이 되어요. 이제 2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세 번째 항은 2에다가 a2를 곱해요. a2가 2 플러스 1이었어요. 그럼 2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네 번째 항은 2에다가 세 번째 항을 곱하고 거기에 1을 더해요. 그럼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규칙이 좀 보이나요? 네, 10번째 항은 2의 몇 제곱부터 시작하면 되겠어요? 네, 9제곱부터 해서 2, 1까지. 이거는 거꾸로 쓰면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2의 8제곱 더하기 2의 9제곱. 바로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것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R이 2니까 R-1분의 첫째 항 1, R의 항의 개수는 몇 개예요? 10개죠. 그러면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답은 1023이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선생님이 이 값을 이렇게 계산 안 하고 네, 어떤 규칙이 있는지 네,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게 계산 안 하고 이렇게 느렸었어요. 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으로 네, 구할 수 있었어요. 문제 3번. 첫째 항 2.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 플러스 1과 같이 정의된 수열 an에서 제10항을 구하시오. 자, 첫째 항 주어졌고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 주어졌는데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둘 다 아니죠? 그러면 대입해서 풀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째 항 2고요. 두 번째 항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2분의 1 a1 플러스 1. 네, 주어진 관계식에 대입한 거죠. 그러면 1 플러스 1 해서 다시 a1과 같은 2가 나왔네요. 그럼 세 번째 항도 역시 똑같이 하면 또 2가 나왔네요. 그럼 네 번째 항도 마찬가지로 계산되면 또 2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10번째 항 제10항은
2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어요. 2019년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 문제예요. 수열 AN에서 A1은 6,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의 n제곱일 때 제4항의 값은 하고 물었네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주어진 그 관계식을 보면 등비수열, 등차수열 아니에요. 그러면 네, 대입해서 풀자라고 했죠. 그러면 첫째 항 6이다.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3의 1제곱을 더한 거와 같다. 그러면 6에다 3을 더하니 9가 되겠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 3의 제곱을 더한 거와 같다. 그럼 9에다가 9를 더한 네, 18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 3의 세제곱을 더한 거와 같고 세 번째 항 18에다가 27을 더하니까 얼마예요? 네, 4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5가 되겠어요. 2020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네, 2019년에 고3 학생들이 풀었던 문제예요.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 플러스 AN은 3n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킨다. 세 번째 항이 4일 때 첫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값을 더하면 이라는 문제를 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관계식, 등차, 등비수열 다 나타내지 않아요. 자, 그러면 대입해서 풀자 그랬어요. 자, n자리에 1부터 대입합니다. 네, 1부터 대입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 항 더하기 첫 번째 항은 3 곱하기 1 빼기 1이니까 2가 되겠어요. 자, 2를 대입하면 네, 5가 되겠죠. 자, 3을 대입하면 (8이) 되겠고요. 4를 대입하면 자, 11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값을 줬어요? 네, 제 3항이 4다라는 걸 줬어요. 네, 3항, 자, 3항, 여기 3항, 제 3항 들어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3항, 제 3항의 값이 4라고 주어졌죠. 그럼 우리는 네, 두 번째 항의 값 얻어지죠? 1, 그 다음 네 번째 항의 값 네, 4 이렇게 얻어져요. 그러면은 다시 네, A2 값이 1이니까 1. 그렇다면 A1의 값은 얼마예요? 네, A1의 값은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제 4항이 4라 그랬죠. 그러면 네, 제 5항의 값은 얼마예요? 7이 되겠어요. 그래서 네, 제 1항과 제 5항을 더하면 8이다 라고 답을 낼 수가 있겠어요. 2019학년도 9월 모평 문제예요.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은 2n이고 A3은 1일 때 A2 플러스 A5의 값은 하고 물었네요. 자, 그러면 주어진 관계식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나타내지 않아요. 자, 그러면 대입하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1부터 대입을 합니다.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했어요. 자, 여기에서 주어진 값이 있죠.
네, 제 4만 값이 주어졌어요. 네, 제 4만 값은 네, 1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항, 제 2항은 4 이렇게 얻을 수 있고요. 네 번째 항은 6, 제 4항은 6 이렇게 이제 얻어졌죠. 그러면 제 4항이 6이니까 제 5항은 6분의 8이 돼서 3분의 4가 됩니다. 자, 원하는 거는 두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더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항 4, 다섯 번째 항 3분의 4. 그럼 3분의 12 플러스 4가 돼서 3분의 16이 됩니다. 자, 여러분 고3 문제인데도 풀 수 있겠죠? 풀만하죠? 네, 그래서 귀납적 정의로 수열이 정의되어 있을 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아닌 경우에는 대입해서 해결한다 라는 거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파이팅입니다.